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13주차 제일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0장에 나오는, 우리 교재 10장에 나오는 재무설계의 기초에 관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는 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도 알아보고 재무설계의 과정도 알아보고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 20대이기 때문에 20대는 어떻게 재무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과정을 알아야 되고 20대에 필요한 재무설계를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20대가 꼽은 행복 3요소는 돈, 가족, 취미. 근데 절반은 비혼도 오케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오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대 청년층의 절반은 비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대 미혼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로 우리 사회를 문제로 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애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가 25.3%, 여유가 없어서가 22.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대하는 태도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에 대해서는 47.8%가 긍정적 이미지라고 밝혔습니다. 참, 우리 이렇게 되면 사회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죠? 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을 보면은 재무설계, 파이낸셜 플래닝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삶의 목표를 토대로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행동하는 계획을 수립, 실행 및 검토하는 과정을 우리가 재무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재산을 정식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재무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생애 소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무설계가 필요하고, 둘째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무설계가 필요하고, 셋째는 자산과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자, 우리 젊은 청년 때부터 재무설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참 지나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우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보면은, 자, 초기에는 지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다가 한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소득 곡선이 훨씬 더 많아지다가 또 나중에 저 인생 후반부 은퇴 기간이 되면은 소득 곡선보다는 지출 곡선이 많아지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라는 건 미혼기, 결혼하기 않은 때입니다. 소비가 소득 수준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미래 소득 증가를 예상시 대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이거를 우리가 가족생활기라고 얘기하는데, 소득이 소비보다 클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은퇴기간, 노후생활기에는 미리 축적해둔 자산과 연금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재무설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재무설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2단계는 분석을 하고, 3단계는 재무설계안을 작성하고, 4단계는 재무설계안을 실행을 하고, 5단계는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을 하는데, 설정할 때는 삶의 목표를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 지출표와 자산 부채 상태표를 작성해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파악합니다. 작성할 때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실행할 때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 5단계로서는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자, 1단계 재무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달성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인생 주기에는 미용기에는 주요 이슈가 학업, 취직, 결혼, 여행 이런 것이고, 이때 주요 재무 목표는 학자금 마련해야 되고, 독립 및 주거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여행 자금도 마련해야 됩니다. 가족 생활기에는 자녀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재산 형성, 자녀 결혼, 은퇴 및 노후 준비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이때 주요 재무 목표는 자녀 양육 자금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부채 상환, 결혼 주택 관련해서 자녀 교육 자금, 주택 확장 자금,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자금 준비 등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노후 생활기에는 노후 생활이 가장 주된 이슈인데,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자, 재무 목표 설정을 위한 스마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SMART. S는 specific. 재무 목표는 막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를 고려해 세워야 합니다. specific. M은 measurable. 기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A는 action oriented.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에 대한 실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 realistic은 현재 자산 상태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T는 timely,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단계 재무 상태의 분석은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재무 목표에 반영하고 재무 설계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얘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것이 순수입이 되는데, 이거를 표로 작성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재무 상태는 소득 지출표와 자산 부채 상태표를 작성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자, 소득 지출표는 일정 기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 지출표를 정리해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이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저축과 투자가 적정한지, 특정 항목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투자소득 이런 걸 다 합해서 소득 합계가 얼마 되는지를 봐야 되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게는 지출에는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대출 상환비, 관리비 등등 고정 지출이 얼마쯤 나가는지, 그리고 변동 지출에는 식비, 그리고 외식비, 피복 신발비, 교양 오락비, 보건 의료비, 기타 등등 변동 지출을 합계해서 토탈 지출 합계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2,580만 원이 소득이고 지출 합계가 2,020만 원이니까 한 560만 원 정도 순수입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통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적립식 펀드, 청약저축 이런 등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자산 부채 상태표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현금성 자산, 저축성 자산, 투자자산, 사용자산, 보험자산 등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의 분석을 해보면, 자,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고, 저축성 자산이 얼마 있고, 투자자산이 얼마 있고, 그리고 사용자산,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자동차, 그리고 보험자산에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등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부채는
단기 부채는 신용카드 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얼마인지,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인지.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자산 가치는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이 표에서는 1억 3,306만원에서 8,950만원을 빼고 남는 것이 4,356만원이 됩니다. 자, 이제 3단계로는 재무 설계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재무 목표와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혼자금 2천만 원을 마련하기로 목표를 정했다면 현재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기간을 설정하고 저축 또는 투자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금융 상품 선택 시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금융 상품이 안정한지 안정성도 따져봐야 되고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고 유동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미래에 원금 및 수익 지급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따져야 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등도 확인해야 됩니다.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제공 금리나 기대 수익을 물가 상승률, 세금 등 각종 비용과 비교해서 수익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금의 용도와 운용할 기간, 위험 성량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고, 유동성, 단기에 필요하거나 수시로 사용하면 유동성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저축 상품은 약정된 예치기간에 중저 해지할 경우에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투자 상품은 팔 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상태라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 등등을 봐야 됩니다. 자, 4단계로는 재무안을 실행할 때는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등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계부 앱 등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5단계는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입니다. 재무설계안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재무설계안을 수정합니다.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경제환경이나 취업, 결혼, 출산, 이직 등 개인적인 상황 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도 수시로 평가해야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참 쉬운 재무진단이라는 적용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개인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 부채에 관한 재무정보를 입력하고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금융교육 콘텐츠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대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 준비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자 자기 개발에 몰두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등 가족생활기를 시작하기 이전의 미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주요 재무 목표에는 학자금, 주거자금, 결혼자금, 자기개발자금, 노후자금 이런 등등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학자금은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학자금 마련 수립이 필요한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립 및 주거자금은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필요하며 일정 규모의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활용 시에는 대출 조건과 상환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자금은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차가 크므로 상황에 알맞게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신혼집 마련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결혼 자금과 주거 자금 마련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 자금은 20대는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청년 세대는 여행에 자금 지출 의사가 크므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 후 30년 내지 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길면 매월 적은 금액으로 실행할 수 있고 자산 관리 원칙 효과도 몇 가지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잣돈 모으기, 시드머니 모으기라는 겁니다. 학자금, 독립 및 주거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종잣돈이 마련되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재산을 정식해야 되고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또는 적정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선지출,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종잣돈을 마련하면 돈을 모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한 달에 받는 샐러리에 무조건 50%는 저축한다 라고 딱 목표를 세우면 무조건 저축을 하고 난 후에 남은 일정 금액을 갖고 소비를 하는 겁니다. 종잣돈을 마련하면 돈을 모으는 습관이 중요한데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는 가능하면 소득의 50%에서 80%를 저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계좌 자동 이체를 활용해서 저축하면 도움이 되며 미혼기에 형성된 저축 습관은 평생 자산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주거래 은행 정하기와 통장 쪼개기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거래하면 거래 실적에 따라서 금리 우대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금을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지출 통장과 자산 관리 통장을 분리해야 되고 재무 목표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장 나누기가 필수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신용카드를 쓰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충동 구매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바로 결제되므로 통장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는데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혜택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 더 보겠습니다. 신용관리는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금액, 대출 이자 등은 신용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이용 한도가 낮습니다.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이자, 카드 대금 결제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모성 대출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비 성향이 높아집니다. 자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은 이자 상환의 부담이 크고 개인이 신용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성 보험 가입하기입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고 20대는 종신보험 등 보험료가 많이 드는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적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손 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대는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100 빼기 나이, 연령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연령이 많을수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20대이기 때문에 100-20 하면 80% 정도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데 투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80점 되면은 20%, 100에서 80을 빼고 남는 것은 20이기 때문에 20 정도만 소위 리스크에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원칙이 이것이 소위 100-10의 법칙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재무 설계에 관한 기초 공부를 마치고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후반부에 실용금융이라는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14주차이기 때문에 15주차 우리가 기말고사를 시험 치기 때문에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우리 수강생들과 같이 쉐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유대인들은 대단한 재테크의 노하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경제 금융 교육을 시키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면은 무조건 유대인만 따라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 준비한 한국인의 경제 금융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가장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없는 교수님의 생생한 어떤 현장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우리 기대를 해주고 이것으로서 우리 생활과 금융의 모든 교재, 교과서와 교재의 모든 강의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죠. 벌써 13주가 끝나고 다음 주 14주 한 주 동안 시험 문제 리뷰를 하고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면은 마치고 15주째 시험을 치르는 걸 하겠습니다. 시험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비대면 시험을 원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대면 시험을 쳤지만 우리 15주째 기말고사는 비대면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 강의할 때 알려주거나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공지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긴긴 여정 13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다음 주 14주에는 시험 문제 리뷰를 하고 교수님이 행복한 젊은 부자 되기라는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모든 수업을 마치고 Have a nice weekend. See you next week.